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민법을 공부할 김화현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여기 오셨죠? 자격증 취득 목적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보통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 그런 목적이 많이 있었겠죠? 또 두 번째는 뭐 시어머니가 맨날 나에게 잔일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타출구로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죠? 또는 나는 중개는 큰 관심 없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투자하려면 많이 아셔야겠죠. 실제로 예전에 광주의 어떤 학원에서 치과 의사분인데 학원에 나오셨어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나온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시험을 안 봤어요. 학원에 1년이나 다녔는데 지식만 쌓고 그냥 가셨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고 또는 뭐 자기개발이나 뭐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목적은 아무튼 중개사 자격증 취득인데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럼 이제 세간의 그 포털 검색 1위가 공인중개사 연봉이 한번 나왔어요. 보신 적 있나요? 공인중개사 연봉이 얼마일 것인가 보신 적 없어요? 최근에 네이버 같은 데 1위였는데 검색 그 1위. 연봉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이건 주택만 따졌어요.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있죠. 이것만 따졌을 때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평균이 1년에 7,344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1년에 얼마였냐면 4,018만 원이었어요. 최근에. 물론 서울이 거리가 더 많겠죠. 그 주택 가격이 좀 더 높겠죠.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라면 부산보다 아마 좀 낮을 겁니다. 왜냐면 가액이 좀 낮으니까. 되게 이게 평균인데 이제 주의하실 게 주택이에요. 주택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근데 보통 지방 같은 경우는 토지 상가도 있잖아요. 수수료가 거의 2배예요. 보통 지방은 주택이 0.4%, 0.5%입니다. 여기 0.9%입니다. 이걸 계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수입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것을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중개사들이 개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싸게 나온 거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럼 개인 투자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공부할 때 야, 도처에 널린 게 중개사인데 돈 벌 수 있을까? 돈 법니다. 충분히. 이게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근데 이것만 볼까요? 여기 통계에 나오지 않은 플러스 알파 부수입이 있습니다. 뭐든지 돈은 뒤로 벌어야 돼요. 그러죠? 뒷돈을 많이 받잖아요. 부수입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광주 같은데 아파트 3억짜리가 있어요. AB가 아파트 3억 매매를 합니다.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걸 중개했어요. 보통 광주는 3억짜리 주택이 만약에 수수료가 0.4%라면 3억이 0.4% 얼마죠? 120만 원입니다. 양쪽에 120 다 받아요. 요즘은 공동주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120 받는 겁니다. 120. 요즘은 수수료 누가 안 깎아요? 안 깎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깎잖아요. 한마디 하면 딱 절대 안 깎아요. 원래 이름 장명료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깎으면 재수가 없다 그래요. 그럼 절대 안 깎습니다. 괜히 집에 들어오는데 재수 없으면 될까요? 그 말 한마디면 절대 안 깎아요. 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양쪽 다 내가 공동 중개하지 않고 양쪽 다 중개하면 이렇게 벌 수 있죠.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여러분 주택 같은 거 사실 때 상가 같은 거 살 때 대출 많이 받죠. 그럼 대출 받으라고 권유하지 않던가요? 권유합니다. 만약에 중개사 소개로 1억을 대출 받잖아요. 그럼 대출 그 소개한 분이 보통 한 25만 원을 나에게 소개를 줘요. 보통 이 정도. 만약 2억을 대출 받으면 얼마죠? 4, 50만 원 주는 거죠. 그러죠. 그다음에 이사치 센터에서 소개시켜주면 보통 한 10만 원 줘요. 법무사 비용 한 3억짜리 소개시면 보통 한 10만 원, 15만 원 줘요. 청소업체 소개시면 한 5만 원 줘요.
그래서 이 3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내가 동시에 중개하면 수수료 240이죠. 플러스 계산되지 않는 이런 엄청난 부수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하시면 지금에도 절대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죠. 그러면 업무 영역은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익까지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넘어요. 그리고 토지 같은 거 만약에 상가 20억짜리 건물을 사요. 그러면 10억을 대출받는다. 그럼 이제 상상할 수 없죠? 이렇게 부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중개사 자격증을 따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법무사를 만났어요. 와서 내 밥값을 내고 갑니다. 왜냐하면 법무사의 모든 업무는 부동산 중개에서 시작돼요. 그러겠죠? 그리고 사무실에 대출 관련 직원들이 많이 찾아와요. 선물도 많이 줍니다. 뭐 추석 때, 구정 때, 뭐 개업하면 선물 주고 많이 줘요. 왜냐면 그들 업무도 다 중개 업무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도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처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자격증 취득을 오셨죠? 그러면 한번 마음을 먹었으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면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대부분 중간에 꼭 포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중간에 꼭 내 몸이 아프거나 꼭 누가 아파요. 그러다 보면 시험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끝까지 준비하면 거의 대부분 합격합니다. 일단 그에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개사 자격증 땄을 때 이 공인중개사 이 직업의 매력이 뭔가 봐볼게요. 이 직업의 매력은 당연히 최소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아주 고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 1, 2년이면 합격하거든요. 학원비 1, 2년 얼마 돼요? 학원비? 고작 뭐 책값 다 합해서 400도 안 됩니다. 그러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수익은 평균이 아까 지방이 한 4천만 원이니까 많이 벌면 1억, 2억도 벌 수 있어요. 물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가장 최소 시간과 돈으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은 이 중개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 되는데 몇 년 공부해요? 보통 6년 이상이죠? 전문의까지 7, 8년 걸립니다. 돈 얼마 들까요? 부모 허리 허해집니다. 의사 만들 때. 그러죠? 그럼 돈 얼마 벌까요? 우리나라 파산 제일 많은 직종이 의사예요. 고가의 장비를 사죠. 장사 안 되면 바로 파산합니다. 물론 돈도 몇십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기도 우리도 중개사도 몇십억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안 되면 파산하게 됩니다. 뭐 변호사 되려면 몇 년 공부해야 돼요? 요즘 로스쿨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1억 마이너스로 시작돼요. 학비 빚. 초봉 월급 350도 안 돼요. 요즘 변호사.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전문직을 비교해 보면 우리 중개사 이렇게 가장 최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가장 고수익을 창출했어요. 만약 중개업하다 망했다. 망해도 월세 세네 달 손해밖에 없어요. 그러죠? 보증금 받아 나오죠. 그리고 권리금 좀 받고 나올 수 있어요. 망해봤자 월세 세네 달입니다. 근데 여기는 망하면 회복할 수 없어요. 이쪽은. 이처럼 가장 최소의 시간으로 가장 고수익을 누리는 게 우리 중개사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셨으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험 준비 방법은 보통 세 가지가 있겠죠. 먼저 나는 독학을 해야겠다. 이런 분 요즘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학원을 다녀야겠다. 나는 그냥 싸게 인터넷 강의 들어야겠다. 그러면 이건 거의 없으니까 보통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러면 학원은 단점이 비용이 비싸요. 인터넷에 비해서. 여기는 비용이 싸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합격률은 어디가 높을까요? 합격률은 당연히 학원이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인터넷은 합격률 아주 저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합격했을 때 우리 중개사 자격증 따면 장롱 면허가 많이 생기죠. 이쪽이 거의 장롱 면허예요. 왜냐하면 학원 다닐 목적이 합격 후도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공동주기를 많이 하죠.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 사귀려고. 그래서 이쪽은 장롱면허 거의 없어요. 이입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혼자 열심히 해서 자격증 땄거든요. 막상 따면 막막합니다. 어디 가서 일할까 취업할까 막망해요. 거의 장롱면허 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좀 투자하더라도 더 빨리 합격하고 그 합격한 후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시작했으니까 결과를 잘 맺으시면 이제 목표를 달성하겠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우리 시험 과목은 다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그다음에 이거와 대별된 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가장 대표가 수학이죠. 그럼 수학 문제를 푼다 해보세요. 수학은 만약에 1 더하기 1이 뭐죠? 이 정답은 안다 모른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내가 정답을 안다 모른다 알 것 같다 그런 게 없어요. 사회과학은 뭐 대표적으로 국어라든가 우리가 공부하는 뭐 우리 모든 시험 과목 우리 과목 애들이 다 사회과학입니다. 그럼 사회과학은 우리가 국어를 지금까지 몇 년간 사용했지만 100점 맞나요? 힘들죠? 그럼 유치원생이 국어 모릅니까? 어느 정도 알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여기처럼 뭘 정확히 안다 모른다가 없어요. 그러겠죠? 뭐 국어학자가 국어 다 할까요? 모릅니다. 대법원 판사가 법을 다 할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더 아는가 좀 덜 모르는가 차이입니다. 이걸 정확히 안다 정확히 모른다가 없어요. 뭐 5살짜리가 법 모를까요? 법? 우리 법 과목? 5살짜리가 자전거를 공원에 타고 있어요. 타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아저씨한테 자전거 1시간만 빌려줄래? 그럼 뭐라 할까요? 그냥 미친놈 보듯이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제가 가서 10,000원짜리를 가져가요. 아저씨가 10,000원 줄 테니까 자전거 1시간 빌려줄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 5살짜리는 우리가 공부할 민법에서 임대차가 뭔지 아는 애예요. 이 용어만 모를 뿐이지 임대차가 뭔지 아는 겁니다. 아 내가 10,000원을 받고 자전거를 빌려주면 이런 돈이 생긴 걸 아는 겁니다. 또 경제를 아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과학은 정확히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죠. 그러죠? 대법원 판사들이 우리나라 법을 제일 잘 알아요. 왜 바뀔까요? 그만큼 정확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은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알아가요. 책을 한 번 읽으면 하나도 몰라요. 한 2-3번 읽으면 한 20-30% 압니다. 3-4번 읽으면 그때 50-60% 알아요. 그때 합격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책을 3번 읽기 전까지는 이 과목이 어렵다 쉽다 아직 판단은 이뤄요. 아시겠죠? 오늘 당장 이제 수업을 나갈 텐데 다 모르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면 볼수록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알겠지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유연한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앞부분에 뒷내용이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뒷부분에 앞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알아가는 거니까 오늘 뭐 한 번 듣고 내 이걸 안다 모른다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 그 공부 방식 취하면 안 됩니다. 점점 알아가는 거니까. 변호사에게 여러분 뭐 상담 받은 적 있나요?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변호사 몰라요. 아는 척만 해요. 그리고 수임료를 줬을 때 정확히 알아서 그때 답을 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사회과학은 점점 알아가니까 그 좀 나는 정확히 오늘 꼭 알아야겠다. 일단 그걸 좀 버리셔야 돼요. 서서히 알아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원장님이 우리 시험 과목을 말씀하셨죠? 제가 시험 과목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첫날이니까 제가 대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가 있죠.
1차 과목이 두 과목입니다. 먼저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저와 공부하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다음 2차가 이제 세 과목이죠. 먼저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서 전략 과목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과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있습니다. 과목을 일단 눈으로 다 보시면 이 한 가지만 학문이에요. 학문. 나머지는 다 법이죠. 다 법으로 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부동산 학개론을 제외하고 법 과목을 공부하다 해가시면 돼요. 여러분 과목을 좀 들여다보면 오늘 처음이지만 민법이라는 법은 존재합니다. 그럼 민사특별법 이런 법이 있을까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 관한 특별법이 수백 개예요. 그 수백 개 중에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5가지 법을 공부해요. 5가지 법.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보셨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제 줄여서 무슨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 듣고도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일일이 말하기 귀찮아요. 이 5개 법을 민사특별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는 총 6개 법을 공부해요. 이렇게 6개 법. 다음 부동산 공법 이런 법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관한 공적인 법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 그 100개 중에 가장 기본적인 6가지 법을 공부합니다. 6가지 법.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겠지만 첫째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 신도시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이 있어요. 다음에 구도심을 다시 재정비할 때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다음에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 6개 법 또 듣고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일일이 말해 귀찮으니까 이 6개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는 겁니다. 다음 이런 법은 있어요. 공인사법. 모든 전문직은 전문직을 규율한 법이 있습니다. 의사법, 약사법, 변호사법 다 있어요. 근데 감정평가사법은 없어요. 우리보다 잘해요. 거기는. 우리는 전문법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전문직을 규율하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한 법은 존재해요. 이건 여러 가지 법을 합해 놓은 겁니다. 다음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도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2가지 법을 공부합니다. 뭐 지적법과 다음 부동산 등기법 2개를 공부해요. 2가지를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공시법이랍니다. 다음 세법에서는 세법 종류 여러 가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기본적을 법 공부합니다. 이처럼 학개론과 나머지는 다 법이죠. 그래서 이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엄청 유식해져요. 뉴스를 보면 뉴스가 들립니다. 신문을 보면 신문을 알아요. 여러분 예전에 무슨 파리 부동산 정책 나왔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다 쏘는 말입니다. 그거. 그러죠? 근데 공부하게 되면 결국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겁니다. 일단 상식이 넓어져요. 그리고 뉴스가 들리는 겁니다. 신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지적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합격자 결정 방법 이야기 들으셨죠? 합격자는 먼저 1차가 먼저 과락이 없어야 돼요. 즉 2과목 다 40점 넘어야 됩니다. 40점 넘으면서 다음 평균 60점이면 합격합니다. 다 들으셨죠 방금? 다음 2차도 3과목이 다 각각 40점 넘어야 돼요. 과락을 면해야 됩니다. 다음 3과목 평균 60점이면 2차까지 합격합니다. 우리는 이제 1, 2차를 같은 날 본다 그랬죠? 같은 날 시험 보고 나면 보통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부류가 있어요. 1, 2차를 같이 보고 나왔어요. A란 분은 이제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채점해 보면 실수 없으면 당락을 바로 할 수 있어요. A란 분이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해 보니까 1차는 75점, 2차는 68점 맞았어요. B란 분은 1차 보고 나니까 1차가 80점, 2차가 평균 50점 맞았어요. C란 분은 거꾸로 1차를 50점, 2차를 평균 80점.
D란분은 42점, 51점 이래 맞았다 해보세요. 크게 네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이죠? A란분이 가장 이상적이죠. 1차, 2차를 동차로 깨겠죠. 이분은 1년 만에 합격하는 겁니다. D란분은 공부를 너무 안 했죠. 학원에 너무 늦게 오셨거나 7월 달을 8월 달 오셨거나 아니면 공부를 거의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열애라는 겁니다. 근데 이 B랑 C를 봐보세요. 평균은 거의 다 비슷하죠. 그러죠? 둘 중에 누가 좀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둘 다 시험에 떨어졌지만 이 사람은 1차를 합격했어요. 2차가 안 된 거죠. 이 사람은 다음 연도에 1차를 면제받습니다. 2차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 사람 어때요? 공부는 다 똑같이 했죠. 1차가 떨어지면 2차 채점을 안 맵니다. 이분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내년에 1, 2차를 또다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A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최소한 이 C, 이 유형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11월부터 1차 위주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가 잡혀야 2차가 되는 겁니다. 1차가 안 되면 2차를 불안해서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처음에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두 과목. 이게 잡히면 이제 이걸 슬슬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를 본 다음에 합격했는지 모르고 2차를 봐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울 때 1차 위주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좀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3, 4월까지는 2차는 수업만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1차 위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적어도 이 시어 같은 유형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이 내년에 또 합격한다는 보장 없어요. 또. 그래서 이 A 또는 B, 특히 우리는 이제 빨리 왔으니까 당연히 A 같은 유형이 돼야겠죠. 그래서 5월 정도 오시면 보통 1차만 하라고 권유합니다. 학원에서. 우리는 이를 잘 통찰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1차 60점, 2차 60점 맞으면 합격하는데, 그럼 60점 맞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쉬워요. 우리가 만약에 한 과목 다 40문제죠? 40문제죠? 그러면 60점 맞으려면 부동산 학기로 몇 개 맞아야 돼요? 24개 맞히면 60점 맞죠? 민법도 24개 맞히면 60점, 딱 60점이죠? 맞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은 잘 찍어야 돼요. 찍는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찍어도 꼭 틀리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찍는 법이 다 있어요. 만약에 42번 해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거든요. 옳은 것은 물어보면 정답이 위쪽에 많이 있어요. 위쪽에. 이건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다 객관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번이 옳은 거 있잖아요. 1번이 옳은 게 있으면 옳은 거 같아요. 이게. 더 옳은 거 있는가 끝까지 읽어봐요. 끝까지 더 옳은 거 있는가. 그리고 1번 다 쉬워져. 이렇게 문제를 2번 읽게 해서 시험에 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읽게 만들려면 이쪽에 1번 옳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틀린 거 그러면 답이 어디가 많이 있을까요? 아래쪽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틀린 거 금방 찾거든요. 1번에 틀린 거 있으면 바로 딱 긋고 다음 문제 넘어가거든요. 그럼 시험이 남아서 다 합격이에요. 떨쳐야 되니까 끝까지 다 읽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 4번 5번 있는 겁니다. 4번 5번에. 그래야 다 읽거든요. 끝까지. 그래야 시간 부족으로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어디에 많다? 1번 2번. 틀린 거 4번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좀 하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꼭 2개 남아요. 이렇게. 둘 중에 찍으면 꼭 틀려요. 왜 그럴까요? 2번 읽으니까. 옳은 건데 2개 남잖아요. 그럼 2번 읽지 마시고 그냥 1번에 찍으면 돼요. 그냥. 틀린 건데 2개 남았다. 몇 번에 찍어야 돼요? 그냥 4번에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 내에 풀 수 있다. 그리고 확률도 훨씬 높아가는 겁니다. 문제 2번 읽은다고 모르는 게 알아집니까? 책을 2번 읽으면 알아져요. 근데 문제는 2번 읽으면 더 머리 아파서 그 다음 문제 푸는 데까지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잘 찍고 전략이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 것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봐보세요.
그 만약에 어떤 분이 부동산 학기는 60점에서 24개 맞췄다 해보세요. 60점이죠. 그러면 24개 맞췄다는 것은 사시 문제에서 몇 개를 정확히 알고 풀었을까요? 이분이 여기서 24개를 맞췄어요. 이 중에서 몇 문제를 정확히 알고 풀었을까요? 잡았을 때는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됩니다. 10개 정확히 알고 나머지 아까처럼 2개 남아요. 그럼 절반 맞고 절반 틀면 60점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하시면서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있거든요. 해마다. 그 정확히 10개 마시면 쉽게 합격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학원 오실 때 뭐 책을 처음부터까지 10번 읽어야 합격한다 그 말 들은 적 있습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책을 10번 읽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시험에 나올 것만 20번, 30번 봐도 그날 틀립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걸 20번, 30번 봐야 돼요. 책 무적정 이거 10번 읽었다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과목마다 가장 중요한 거 10개, 15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찍으면 절반 맞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합격해요. 근데 강약 없이 무조건 다 하니까 아까 원장님이 그것을 맞고 푼다는데 무조건 다 하니까 빨리 합격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오신 선생님들은 부동산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시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물어봤자 여러분이 더 잘 알거든. 우리는 시험 전문가예요. 그래서 시험이 전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쉽게 합격하려면 양을 줄여서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있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은 1월달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목이 총 5개가 있는데 특성을 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쉬겠습니다.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우리 학창시절 돌아가면 이건 수학과 비슷해요. 수학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 B가 똑같이 수학 공식을 외웠어요. 그 문제를 똑같이 맞힙니까? 공식 외워도 어떤 사람 맞히고 어떤 사람 틀려요. 그럼 억울합니다. 나도 공식 외우는데 나는 틀려요. 이게 부동산 학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 원래. 아무리 해도 별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법 과목은 정직해요. 법은 공부하면 한 만큼 오릅니다. 특히 저랑 공부하실 과목은 이건 영어예요. 영어 단어 외운다 생각하세요. 영어 단어 보면 볼수록 외워지고 안 보면 잊어버리죠. 그만큼 이게 정직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민법이 어려워요. 그럼 딱 한마디 있어요. 공부 좀 하세요. 이건 공부 한 만큼 올라 이것은. 정직합니다. 아주 정직해요. 이런 과목은 학교 다닐 때 한 과학 정도 생각하면 돼요. 과학이 우리가 보통 한 4과목 공부하죠. 과학 4개 중에 한 2개 뭐 나는 물리가 어렵다. 나는 지구가 어렵다. 한 2개 포기해도 대학 가는데 큰 지장 없죠. 서울대 아니면. 그러죠? 그래서 이건 공부하다가 만약에 내 입맛에 맞는 거 한 2-3개만 공부해도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건 학교 다닐 때 도덕이에요. 도덕. 수업만 들어도 65점 맞아요. 수업만 들어도. 근데 도덕 65점 맞으면 좋은 대학 갑니까? 한 80점 맞아야 되죠. 이건 수업만 들어도 60점 맞아요. 그냥. 이것은 목표를 80점 맞는 겁니다. 이 15에 80점 맞기 도덕이니까. 이건 한 4회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험에서 보통 우리가 민계공 그래서 민계공이라고 민계공 이게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민계공. 근데 어려운 게 1차에 2과목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일단 기초를 닦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12월 달에 하잖아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개념을 좀 익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1월 달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과목 특성을 공부하시면 다 할 겁니다. 좀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 우리는 이제 법을 공부하니까 보통 제 과목이 민법이죠. 10분 쉬가시고 제가 법의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